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3% 넘게 밀리기도 했던 코스피 조금 회복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2%대로 낙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50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았고요.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내놓은 물량만 해도 2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앞서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좀 지지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듯 외국인들의 매물이 컸기 때문에 이것도 힘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주식시장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코스피 지수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37포인트 내린 1647에 마감했는데요.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52포인트 급락하면서 1632에 출발했습니다. 예상보다 코스피 박스권 하단 라인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장 초반에 벌써 1626까지 내려갔습니다. 낙폭을 꾸준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1650선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어제에 이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4,700억 원 정도, 기관이 5천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9포인트 내린 499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포인트 내리면서 49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488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낙폭을 점차 줄였는데요. 500선을 지지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50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49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다시 매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개인이 86억 원, 외국인이 16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다시 81억 원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14원 50전 오른 1155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166원에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역외 세력이 매도로 방향을 달리했고요. 수출업체들이 추격 매도에 나서면서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155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80만 원 무너지면서 마감했습니다. 2.4% 내렸고요. 현대차 오늘 4%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K금융 역시 2.4%, 5%대 급락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3% 내렸고요. LG전자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 하이닉스는 오늘 보합에 마감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3%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셀트리온은 4% 급등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역시 오늘 급락장 속에서 버텨내는 모습입니다. 다음도 어제에 이어 오늘 4%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동서가 오늘 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오늘 5.9%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SK컴즈 오늘도 역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주들 유럽발 악재 속에 어제에 이어 이틀째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 내렸습니다. 현대증권이 3.6%, 우리투자증권도 4% 내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4%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5% 내렸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5.8%, 6% 가까이 내렸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5% 내렸습니다. 기업은행도 4% 가까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IT주들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에 이어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IT 관련주들이죠. 삼성전자가 2% 내렸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내렸고요. 삼성 SDI가 2%, 삼성전기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이틀째 급락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건설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이죠. GS건설이 4.5% 내렸습니다. 현대산업 역시 4% 내렸고요. 두산건설도 역시 4% 내렸습니다. 계룡건설은 조금 낙폭을 줄인 상황이네요. 5%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행 항공주들은 환율 급등에 따라서 부담이 느낀 모습이었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 급등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나 화물 수출에는 다소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대한항공이 2%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3% 내렸고요. 여행주들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세계투어, 자유투어까지 작게는 3%에서 크게는 6%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3D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지상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3D 방송을 시험 방송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DMS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KDC는 13%, 현대 IT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직 낙하를 냈습니다. 코스피가 3.7포인트 넘게 하락했는데요. 업종 전반에서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몇몇 업종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이 선호하는 그 종목들은 오늘도 여전히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장중에 3% 넘게 밀리면서 시장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래도 낙폭을 그렇게 많이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미국발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급락 그리고 코스피까지 급락하면서 장 초반 121선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21선, 1630선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중 165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150원선을 넘어서고 있고 외국인까지도 1조 2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한 심리가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 탄력이 좀 강한 165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61선이 위치한 1650선 그리고 1660선 그리고 121선이 위치한 1640선에서 좀 등락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3% 넘게 또 밀리면서 마감된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고 이게 전 세계 증시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게 좀 호전된 모습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해외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장중 급락은 뭐 거래 실수와 헤지펀드의 투기적 매매에 따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급락폭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한 반등, 강한 반등보다는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는 만큼 매크로 지표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미국 비농가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기 지표 측면에 있어가지고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가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연속성이 얼만큼 이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비농가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도 취업자 수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만큼 회복되고 시장에서는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지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얼만큼 불식시킬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 관련된 지표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오늘 낙폭이 컸고
다음 주에 저점 매수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코스피는 극단적인 변동성 확장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1700선에서 바로 1650선까지 내려온 50선을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 안정화가 나타나면서 저점을 모색하는 국면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5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선 전후에서 저점 다지기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반등시 추격 매수보다는 201선 전후에서 저점 다지기 국면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IT 자동차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실적 대비 낙폭과대한 종목군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우량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장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될 텐데 네. 오늘 광기 어린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이 네. 1,2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번 주 들어서만 2조 원 넘는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포지션 변화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워낙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반등을 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00원선을 왔다 갔다 하던 원달러 환율도 단기간에 1,155원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지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도 현재 코스피로 본다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다시 9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정리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추세적으로 시장에 떠나거나 아니면은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초반의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해외 변수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양호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후에서 재정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종합 점검하고 유로존 위기 확산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비상금융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지만 않으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는 유로존 위기 외에도 자국 내 유동성이 다소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시장 유동성도 풍부해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는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적용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부 방침대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00cc가 넘는 중대형 신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넘지 않는다면 개별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9일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 방향과 재원 배분 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전략,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의 축소 정비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출 규율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투자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한 조찬 강연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심사 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약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을 지난달 승인해 이 분야 모범 관행을 정립한 데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와 채널 사용 사업자 간의 모범 관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엔터프라이즈 주식형 펀드를 신규로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업종 내 시가총액 혹은 매출액 상위 5위 이내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인 HMC 투자증권이 그린카 등 차세대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소재기술 보유업체를 합병 대상으로 삼는 HMC IB 제1호 기업인수 목적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스펙은 오는 7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하며 공모 규모는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대우증권이 총 1,340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34개 종목을 신규 상장합니다. 이들 워런트는 종목형 19종목, 지수형 콜 워런트 15종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많은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교보증권 서초지점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아이패드 돌풍과 삼성생명 상장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홍은주 모아이스톡 대표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놨고 개인과 기관이 좀 힘을 보태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모자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밀렸는데요. 하지만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면 더 심한 곳들도 있었죠. 일본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364.59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6% 비교적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소폭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720선에서 현재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량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은 관망하시고 시장 대응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